국민의힘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 출당 여부에 대해서는 뭐 출당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설에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구치소 앞으로 가서 영원히 있지 않겠다, 뭐 90도로 허리 숙여서 세배를 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도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 이후에 이제 면회도 갈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한 것도 나왔어요. 자, 국민의힘의 이런 전략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그 아스팔트 맹목적인 지지자들을 보라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설 이때만 해도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막 민주당과 정당 지지율 그리고 후보들 간의 양자 대결에서 비슷하거나 이기는 거 나왔잖아요. 그거에 네. 고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층만 결집을 하면 대선 해볼 만하다. 민주당 우리 지지도 따라잡았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가지가지 한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설 이후에 조사된 여론조사들 있잖아요. 오늘 네. 막 MBC에서 보도된 거라든지 KBS라든지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정당 지지도에서도 차이가 있고 양자 대결에서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 그 설 연휴 전에 서울역 가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현장 민심 봤잖아요. 네, 민심이 안 좋았다고. 아유, 그거 정말 싸늘했어요. 그게 바로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이지, 이 페이퍼상의 여론조사 민심 가지고 우리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대단한 바보들의 행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선거 포기하는 전략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당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네. 아예 그렇게 보고, 사실은 주요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지금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국민의힘이라고 부르지 말고 2025년 민정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정당의 2025년 판. 그렇죠. 네. 그게 더 좋겠네요. 네. 민정당 2025라고 네. 불러주는 게 입에 좀 딱 맞겠는 거죠. 네. 민정당 2025. 이거 좀 한 3번 정도 할게요. 민정당 2025, 민정당 2025, 민정당 2025, 민정당 25만 할까요? 어쨌든. 왜냐면 대통령의, 그러니까 전두환이 이전에 5.18을 했잖아요. 네. 민정당은 그걸 두둔하고, 전두환이 창당한 당이죠. 그래서 전두환을 두둔하고 보호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있었던 당이죠.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뿌리도 쭉쭉쭉 올라가면, 그렇죠. 물론 민자당에서 한번 뻥튀기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민정당이 있는데, 그것과 이제 신한국당, 그 뒤로 한나라당 뭐 결별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지금 다시 돌아갔다. 왜냐하면 가장 안 맞는 논리가 그거예요. 대통령의 권영세, 권성동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된다잖아요. 네. 그 말이 돼요? 논리가 안 맞죠, 사실. 그렇죠. 네.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군인의 총으로서 언론 출판 다 막고, 정치활동 금하고, 전공은 처단하려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과정 속에서 또 어떤 뭐가 나올지 몰라서 사실은 많은 국민이 희생될 수도 있는, 좀 더 추상적으로 그냥 국민의 기본권을 군인의 총으로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 사람을 대통령직에 그냥 둔다? 본인들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다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탄핵하지 말자? 말이 안 되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걸 떠나서 이자가 저지른 짓만 해도 절대 그 자리에 둬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냥 말끝마다 비상계엄은 잘못했지만 탄핵은 안 된다? 이거는 비상계엄은 잘못했지만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어쩔 수 없이 두는 거고, 탄핵은 안 된다. 사실상 비상계엄도 두둔하는 거라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럼 그건 누구냐? 80년대에 민정당이 했던 거예요. 네. 2024년, 2025년에 민정당이 지금 득세해서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분들에게, 좀 가까운 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나중에 지금 전략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선을 한참 넘은 거다. 일단 빨리 지도부를 바꿔라.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막 없앨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일단 지도부를 바꿔야 기본적인 얘기가 되지. 지금 지도부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요? 못 바꾸겠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서 없애야 되는 게 맞다고 네. 봅니다. 표로 심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걸 그냥 놔둡니까? 네. 자, 이번에는 이 얘기 하나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녹취록이 하나가 더 공개가 됐는데, 극우들은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을 주던 날 찍힌 내용의 녹취인데, 맥락은 이거예요.
최재형 목사가 진보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의 극우화가 되는 거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건희 여사가 우리가 언제부터 극우였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아주 극우나 극자는 없어져야 된다.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쳤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옳은 말 하셨죠. 옳은 말 한 건가요? 옳은 말 했잖아. 극우들 미쳤다. 그거 미쳤지 지금 하는 걸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 발언에 대한 파장은 없을까요? 성견지명. 네. 근데 파장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발언보다 어쨌든 내가 이 자리에 와 보니 대통령이 되어 보니 하면서 권력의 정점에 자기가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막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도 대통령이 돼 보니 뭐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라를 운영한 게 김건희 여사가 아니었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김건희 여사 말씀대로 극우나 국자나 나라를 망쳤기 때문에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재밌잖아요. 구구는 미쳤다고 했는데 자기 남편이 최고 구구예요. 아, 네. 그렇게 평가받고 있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말이 돼? 나는 건데 전 이해는 돼요.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세계에서 세계를 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구구가 절대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할 겁니다. 아, 본인들이? 그럼요. 왜냐면 야당이나 지금 언론의 뭐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비판도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라고 규정짓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은 구구가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저쪽이 잘못한 거고 나는 지극히 정상인 그냥 그렇죠. 보수. 뭐 예.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저쪽 끝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쪽 끝에 우측 끝에 맨 끝에 뒤에는 옆에는 뭐 오랑우탄 정도가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본인은 한 가운데 있고 오히려 좌측에 가 있고 반국가 세력이 지금 바로 자기 앞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극적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망상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근데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게 일반인들보다 훨씬 심하다. 이 네.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규정함에 있어서 극우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요? 같아요. 왜 그렇게 보세요? 독재 정권이에요. 그게 더 기본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의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네.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못 참아. 그냥 경노하고 대통령 참모들이 얘기를 하고 당에 있는 원로들이나 당 지도부가 자기와 다른 얘기를 하거나 자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화를 내잖아요. 네. 그러면서 쫓아버리잖아요. 이거는 극우 정권이 아니라 독재 정권이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독재 감사합니다. 정권. 떡 하나 주십시오. 강지원 회장님께서 떡 하나 더 우리 설날 드시기 선물로 주신 바랍니다. 제가 떡. 약간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는데 이렇게 맞장구 맞힌 걸로 떡을 먹게 됐네요. 저는 떡 이미 다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그게 정말 독재 저는 정권이야. 독재 정권이 지 맞다. 맘대로 정권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자기 맘대로 하려고 했고. 그런데 그것도 아마 대통령 머릿속에서 위험에 처해 있고 반국가 세력에 현혹돼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겠죠. 아직 술이 하지만 들겠나?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술이 좀 깼을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들겠는 것 같아요. 아직도. 진짜 독재 정권이고 독재 정권. 그런 모습을 보면 대선 때부터 엑스파일을 터트린 장성철 소장이 지금도 방송하고 있다는 건 대단히 운이 좋다. 네, 그러게요. 어떻게 살아남으셨는지. 한겨레 공덕포차 덕분이에요. 네. 진짜. 저희가 한겨레- 지켜드린 건가요? 네, 한겨레 공덕포차에서 출연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저 자식은 계속 건드리면은 더 지랄하겠다. 그래서 제가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거다. 라는 다행입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자, 여론조사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설 맞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MBC 조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MBC가 27일부터 28일 이틀 동안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예요.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를 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44%. 이게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진영이 총 결집이니까 네.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대선 같은 경우에는 뭐 0.001% 차이로도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이 정도 6%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네.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렵다.
이기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거로 봐야지 이거를 탄핵 찬성,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네. 이거는 아니고요. 아, 네.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고 이제 진영이 결집해서 우리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을 한다라고 하지 않으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거야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반작용으로 이렇게 다른 탄핵 찬성 논란 그런 수치보다 훨씬 더 차이가 적었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수치만 해도 국민의힘은 대선 못 치러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저 조사도 있지만 MBC의 같은 조사에서 그게 나옵니다. 코리아 리서치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지지율. 네. 당 지지율 어떻게 나오면 44대 41도 나왔고요. 네, 민주당 또- 44, 국민의힘 41. 그렇죠. 네. 그다음에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네. 이게 58대 39로 나오는데 네. 인용이 58, 기각이 그렇죠. 39. 네. 네. 아유 기각이 58이면 저는 저기 딴 데 갈래요. 다른 나라? 그렇죠. 다른 나라 가야 네. 돼요.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나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고. 근데 어떤 제가 저 조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탄핵 기각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똑같이 약 한 달 전 1월 1일 신년조사 MBC 같은 조사입니다. 네. 12%포인트가 올랐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보수층이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왜냐면 그전에는 약간 계엄 때문에 진보층이 좀 더 결집했을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7, 8% 정도는 결집이 돼 있다. 네. 정확히 따지면 보수보다는 극우층이 좀 더 결집해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체포, 구속이라는 사실 아주 드문 사건이죠. 헌정사 유례없는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을 지키지 않은 극우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 조사가 응답률이 18.9%인데 네. 보통 응답률이 15%예요. 근데 좀 3.9%가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화 면접이 보통 15%거든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한 300명에게 전화를 하면, 300명이 전화하면 그 중에 200명 정도는 원래 이건 접촉률이라는 건데, 200명 정도는 통화 중이거나, 아니면은 뭐 전화를 아예 안 받거나, 네. 또는 알고 봤더니 무선이니까 팩스는 아니겠군요. 아니면 없는 결번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건 안심번호 받았으니까 뭐 결번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접촉이 안 되는 게 한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3분의 1이 전화를 받는데 하다가 끊어요. 하다가 쭉 처음에 그냥 아닙니다 하고 끊듯이 그냥 끊는 분들이 보통은 85%가 되는데 네. 지금 같은 시국에는 제가 볼 때 유권자의 한 10% 정도의 구구층 무조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안 받는 그렇죠. 것도 없이 다 받는 그렇죠. 거죠. 네. 접촉률까지 감안하면 이분들의 응답률이 훨씬 올라가 버리면 사실은 응답률은 포인트로 한 3, 4% 정도가 올랐는데 실제 극우 지지층만 놓고 보면 훨씬 더 올라갔을 수가 있죠. 그럼 과표집이 충분히 됩니다. 네. 왜곡돼요. 그래서 제가 보다 한 7, 8% 정도는 여기서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나 여기서 다 빼고 보는 게 맞다. 네. 그렇게 보이고 예를 들면 중도층 있지만 사실은 중도층도 네. 우리가 딱 달 때 뭐 라벨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라이브 네. 네. 다니지 않죠. 그래서 이동통신사로부터 번호를 받으면 네. 지역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정치적인 성향은 라벨을 붙인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극우가 저 중도입니다 하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여서 그것도 알 수 없는데 중도에서는 보통 전반적으로 탄핵 인용과 기각이 60대 35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거기도 과표집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가 저는 민심이라고 보는 게 좀 맞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그래도 35가 기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약간 아쉽고 참담한데, 네. 그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상한 짓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근데 너무 막, 이게 지금 박빙이야? 탄핵 인용과 뭐 기각이 박빙이야? 또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선 주자들 여론조사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대1 결과부터 살펴봐야 가야 되는데 이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거는 아주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은 뭐 오세훈이나 뭐 김문수 후보랑 정말 접전을 벌이는 결과가 있는 반면 아니면 차이가 좀 나는 결과가 있어요. 이 결과를 뭐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 전반적으로 보면 오세훈 후보가 네. 가장 경쟁력이 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고 저는 유익 있게 보는 게 YTN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네. 유승민 후보를 넣어서 여론조사했잖아요. 네.
여기서 수치를 보면 네. 이재명 후보가 다른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랑 네. 양자 대결 붙여봤을 때 가장 이재명 후보가 퍼센트가 낮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30%대로 낮아지네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외연 확장 득표수를 가장 저지할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유승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유승민 후보가 왜 이렇게 적게 나왔냐? 네. 예를 들면 홍준표, 오세훈, 김문수 이런 사람들을 네. 국민의힘 지지층 나는 보수예요라고 하는 분들이 대략 80%가 이제 이분들 손을 들어줬는데 유승민 후보한테는 대략 50% 내외의 지지율만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국민의 후보가 됐어. 그럼 보수 지지층이 그래 내가 유승민 배신자라서 밉지만 어쨌든 민주당한테 정권 넘겨줄 수 없지. 그럼 내가 유승민 찍을게. 그렇게 되면 보수층에서 80% 90% 지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하. 이재명의 발목을 묶고 네. 보수층의 지지까지 받게 되면 이 수치를 보면 유승민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다. 오. 그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의 표는 갉아먹을 대로 갉아먹으면서 보수층인 사실은 다른 후보를 뽑을 수 없으니까 네, 아직 어쩔 수 미우니까, 없이 그렇지. 이제 유승민 후보를 뽑게 되면 네. 그 표까지 가져간다. 가져가면 아하. 유승민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분석을 하십니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계속 극우 과표집이 한 7, 8% 정도는 된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대결도 그걸 감안하고 사실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체적인 정당이나 탄핵 인용 기각 이런 것만 과표집 되고 같은 조사에 이건 아닐 리가 없잖아요. 네. 과표집 된 사람들이 다 대답을 그렇죠. 같이 하는 같은 건데. 조사인데. 그래서 양자 대결도 그런 게 좀 과표집 됐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뭐 SBS 조사나 YTN 조사에서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거, 그거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용을 이제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둘 다 이제 전화 면접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뭐가 이렇게 한 5, 6%포인트 이상 더 이제 여권 후보가 낮은 걸로 돼 있는데, 네. 그거 딱히 이 조사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과표집이 있는 건 확실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물론 오차범위 되지만 4, 5% 정도 이겨 있다. 여권 후보에 대해서, 네. 예를 들어 오세훈이나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이겨 있다라고 하면 과표집 한 7, 8% 계산해서 좀 더 가야 되겠죠. 그러면 10몇 % 정도는 현재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는데, 맞아요. 네. 제가 늘 생각하는 건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장 좋을 때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더 왜냐면 앞으로, 올라갈 수 없다? 그런 거네요? 앞으로는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아요. 그치. 물론 대선에 임박해서는 양쪽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2심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대선에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경우는 비명계들이 어떤 정도의 결집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이 완료가 되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국민의힘의 탄핵 거부파 요런 구도인데 이제 윤석열 탄핵이 완료가 돼버리면 이재명 대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이재명 대 오세훈 구도가 돼버려요. 네. 그 구도를 생각하면은 지금보다 낫겠냐? 안 좋기가 더 십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저는 그나마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차이를 격차를 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조금 그렇고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항상 내 상대가 김문수다가 아니고 유승민, 최소한 오세훈이다. 네. 이 상태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습성이 있냐면 제가 그때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윤석열 총장을 자기들 대선 후보로 데리고 오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했던. 그러니까 민주당은 제가 쭉 보면 정치권 한 15년 이렇게 정치부 기자하고 이러면서 쭉 보면 민주당은 명분으로 움직이는데 국민의힘은 실리로 움직입니다. 어떻게든 이길 후보를 찾아온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구구가 이렇게 했지만 권성동, 권영세는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자들을 후보로 낼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이길 수 있는 후보들.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 김재원 의원이 친박 핵심이던 김재원 의원이 윤석열 총장을 후보로 영입하려고 할 때 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이자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예를 들어 뭐 유승민이나 이런 문제 나올 때 그런 메시지를 누군가 내주잖아요. 그럼 또 판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더 싫어요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는 뭐 오세훈 시장은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거를 그러니까 항상 민주당은 염두에 둬야 된다. 지금은 아닐 것 같은 사람도 그렇죠. 위기에 닥치면 누구도 데려올 수 있는 게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좀 약간 그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설 여론조사의 결론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99%다. 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아니, 국민의힘이 선거 이길 수 있는 수치가 나오질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미원도 많이 넣고 화려한 양념을 통해서 맛을 쫙 끌어올려야 돼. 근데 그러한 변수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는 약간 네. 보수적으로 본다면 대통령의 계엄이 있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해제가 됐잖아요. 야권에 있는 분도 그렇고 여권에 있는 분도 많은 분들이 그 다음날 뭐 그날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대표 운이 좋다. 사실 뭐 재판 리스크가 있었는데 네. 대통령이 다 풀어줬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98% 정도로 봤어요.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한 80% 아, 좀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네. 그 정도가 보인다. 그러니까 더 압도적인 모습을 사실은 보여줘야 될 때인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건 뭐 극우 결집도 보이겠지만 뭐 그런 부분도 좀 더 왜냐면 80%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80%면 100%예요. 정치권에서는. 알겠습니다. 50.1%면은 뭐 선거 이기는 건데 뭐. 어쨌든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이재명 아이, 대표가 그럼요. 유리하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